안녕하세요. 서울 HP부과 김영수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눈밑 지방이랑 다크서클 쪽을 전문하다 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랑 눈꺼풀 필러도 많이 하긴 하는데 눈 밑에 고랑이 있을 때 그걸 필러로 채우는 거랑 그리고 애교살 필러 이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필러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눈밑 필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눈밑이 꺼져서 그 눈밑 필러 시술을 받으러 오신 젊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그 눈밑 필러를 하기 전 사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살짝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고랑이랑 광대고랑이 패여 있고 그리고 다른 부위 피부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까매 보이는 실제로 색소 침착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현상. 그래서 다크서클의 큰 4가지 원인이 조금씩 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밑 지방 양이 별로 많지는 않은 편이고 고랑이 꽤 깊은 편이에요. 자, 이걸 이제 눈밑 지방 양이랑 고랑의 깊이랑을 조금 더 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을 한번 봤을 때 보면 왼쪽의 경우 왼쪽 눈은 눈밑 지방이 이렇게 조금 더 드러나 보이고 오른쪽은 위로 쳐다봤을 때도 크게 많이 눈밑 지방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고랑은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고 자, 또 이제 뭐 어떤 시술을 하던 간에 이제 표정을 지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눈 주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표정을 짓고 있을 때도 짓지 않고 있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아무 시술도 하지 않았을 때의 눈 밑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번 웃는 모습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양쪽 애교살 크기가 약간 다르게 있고 애교살 웃는 표정을 지을 때는 이제 눈밑 지방이 줄어들면서 고랑도 줄어드는데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눈밑 지방이 보이고 고랑이 약간 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젊은 분에서 눈밑 지방도 약간 있고 고랑도 있는 경우 제가 일단은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투과형 다크서클이나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나중에 이제 다크서클에 대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다른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눈밑 지방이랑 이제 고랑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눈밑 지방이 이렇게 조금 있고 고랑도 조금 있는 경우 이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일단 있으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혹시 고랑이 남았다면 그때 돼서 이제 그 고랑 부분에다가 필러를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직 눈밑 지방 양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필러를 먼저 시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지나 보다가 눈밑 지방이 이제 점점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수술을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분은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어 있긴 한데 눈밑 지방의 양보다는 고랑 꺼진 게 더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러를 넣어서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는 굳이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필러 주입을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이 눈밑 지방이 돌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눈밑 지방 수술 같은 경우는 일찍 수술하는 게 결과가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젊은 분들이 오면 눈밑 지방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일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 정도로 눈밑 지방 양이 적고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다가 수술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눈밑 지방 양보다 고랑이 훨씬 깊다면
그러면 필러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안쪽에 있는 눈물꼬랑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광대꼬랑 요 두 부분을 이제 다 채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다 채우고 난 직후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오른쪽 눈 기준으로 광대고랑,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눈물고랑이랑 바깥쪽의 광대고랑을 다 채워서 이렇게 평평해졌고, 왼쪽 눈도 이렇게 채워져서 완전히 평평해진 게 보입니다. 자,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도 특별히 어색해 보이거나 뭐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없고,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도 불룩 튀어나와 보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 없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원래 이제 2주 정도가 있으면 이제 제가 리터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2주 뒤에 방문을 안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눈밑이나 눈꺼풀이나 말씀을 드리는 게, 필러를 집어넣고 나면 그 필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더 부풀거나 뭐 초기에 약간 더 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그냥 변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약간 붓긴 했지만 부기가 그냥 빠지고 그냥 괜찮으셔서 방문을 안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냥 경과가 어떤가 하러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나 광대고랑이 그대로 평평하게 유지가 잘 돼 있고, 지금 보면 왼쪽 눈밑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이렇게 고랑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원래 또 이쪽 왼쪽 눈 밑에 눈밑 지방이 많았고 고랑이 조금 깊었던 편이라, 제가 처음에 필러를 넣고 나서 또 약간은 여기 고랑이 조금 보였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너무 평평하게 교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두는데, 그렇게 남겨뒀던 것도 지금 역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도 고랑이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쪽에 눈밑 지방이 드러나 보이는 거는 아직 약간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도 역시나 아직도 전혀 어색함이 보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술 전 모습이랑 시술 직후랑 그리고 이렇게 2년이 지난 모습을 연속적으로 봤을 때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랑 광대고랑이 시술 직후에 금방 좋아진 게 보이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위로 쳐다본 모습에서도 이렇게 고랑이 깊게 보이던 게 시술 직후에 바로 이제 눈에 띄지 않게 됐고, 2년 후에도 이 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웃는 모습에서도 시술 직후에도 어색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눈 밑에 이제 뭐 필러를 넣었을 때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이제 주된 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필러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러는 이제 어떤 종류의 필러를 썼는지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어떤 층에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필러 유지 기간이 굉장히 달라요. 뭐 이마나 관자놀이 이런 데도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고, 눈 주변도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빠지는 편에 속하고. 자, 이제 눈밑 지방이 있고 눈물고랑이 있고 뭐 눈꺼짐이 있을 때 눈 주변에 필러를 넣었을 때 얼마 정도가 가는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걸 보면, 일단 제가 쓰는 벨로테로 밸런스라는 제품을 눈 밑에 넣었을 때 최소한 2년 이상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눈꺼풀 위에 대한 영상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올리게 될 텐데, 이미 포스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눈꺼풀 위 같은 경우도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진을 찍어봐도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 필러는 꽤 오래 간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 필러를 하실 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물어보시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고, 아, 이거는 계속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처음에 필러를 맞고 나서 필러가 다 빠지더라도 그 필러가 있는 동안에 이 주변의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내 조직이 차서 들어가기 때문에 필러가 다 빠지더라도 옛날처럼 고랑이 깊게 패이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어느 부위 필러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눈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구조가 변하는 현상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워낙에 움직임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아마 필러의 흡수도 조금 느린 부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지 기간은 이렇게 2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눈밑 필러를 할 때 이제 보통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랑이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랑 바깥에 있는 광대고랑 두 개 중에 보통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도 고랑은 차고 뭐 눈밑이 조금 평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대뼈가 발달된 분들이 많고 눈하고 광대 사이에 있는 고랑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채워주는 게 눈밑 그 필러의 결과로 봤을 때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밑 필러를 할 때 눈물 고랑 부위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평평하게 채우기가 힘들고 울퉁불퉁해지기가 쉽다 보니까 어려운데, 광대고랑 쪽 채우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안쪽만 채우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은데, 시술을 이왕 할 거면 안쪽이랑 바깥쪽 이렇게 같이 채우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술 직후에도 티나지 않게, 시술 직후에도 울퉁불퉁하지 않게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눈밑 필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 눈꺼풀 필러가 얼마나 유지되는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